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금 불교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가슴 명상이. 네, 이전까지는 불교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 네, 그래서 기존의 선정 중심의 수행에서 그게 아니고, 네, 우리,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예, 색의 눈에서 공의 눈으로. 네, 네, 그래서 색은 머리인데, 머리라는 거는 예, 공격, 회피 이런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존 의식 속에는 이 생존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네, 불교식이라면 유깁에 들어가 있는 명색의 내용이, 네, 이거를 이제 공에 기반한 그러한 그 내용으로 전부 바꾸는 거다. 네, 그랬을 경우에 오온이 뇌에 의해서 생존의 기반을 공격과 회피, 네, 뭐 이런 걸로만 돼 있는 그 오온은 그걸 이제 오치온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에, 공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새로운 신수신법을 가지고 오온을 채워갈 때 그 오온은 오법원으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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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10회에 걸쳐서 1시간 이상씩 한 10시간 이상 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그게 그 팔정도의 정정에 보면, 이제 구차저정에 보면 어, 그 상수멸진정이 나오거든요. 맨 이제 9번째 차제에. 예, 음. 그것이 그러면은 그게 보면 부처님이 얘기하신 우리 의식상의 우리의 기반이 되는 삶의 터전은 세 군데가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네, 음. 그래서 욕계는 여무이욕으로 해서 떠나고, 네, 그다음에 색계는 그 네 번째 사념 청정을 해서 고락중도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사념 청정이라는 건 버릴 사자거든요. 염을 버린다는 건데, 이 염을 버린다는 것이, 이게 기존에 들어가 있는 12연기의 명생 유기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실제하는 걸로 보고서 들어가 있는 경험치들을 다 허물어내고 그걸 사념한다는 거예요. 네, 버릴 사자 해가지고 네, 팔정도 정념으로 해서 신수신법을 다시 다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네, 어, 그러니까 각자 뭐 이 세상은 뭐 노력에 의해서 사는 거야라고 하는 노란 안경 쓴 사람도 있고, 네, 인정사정 없이 다 그냥 내 걸로 다 만들어서 그냥 악다구니처럼 살아야 돼 하는 약간 좀 꺼무죽죽한 안경 쓴 사람도 있고, 네, 이런저런 안경 다 있는데, 결국은 그 안경알을 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게 그게 정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기억으로 다 바꾼다는 거는 기존에 잘못된 기억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바른 기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잘못된 기억을 버리고 바른 기억으로 다 집어넣었을 때 그게 이제 사념인데, 사념 청정할 때.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색계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무색계로. 네, 그럼 무색계에 가면 또 제일 마지막 처정이 비상 비비상 비상, 처정이잖아요. 네, 비상 비비상을 그냥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쉬운 한자로 하면 그 유무거든. 유무, 있고 없고. 네, 아, 비상은 무고 비비상은 없는 게 없으니까 있다. 그래 유무죠. 예, 유무 정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색계 사선정은 분명히 그건 고락중도라고 하는 중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무색계 마지막 그 비상 비비상 처정엔 보면 네. 유무중두라는 말은 딱히 없어. 네. 근데 어쨌든 부처의 의도를 보라고 그러면 부처는 이게 중생이 사는 곳이 세 군데니까 다 여길 넘어서야 될 거 아니요. 네. 무색계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요. 네. 그러면 부처가 깨달은 게 중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생각이라는 거는 결국 유무를 따지는 거거든. 네. 뭐 여러 가지가 개념이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볼 때는 감정은 고락이고 네. 힘들고 즐거운 거고 네. 어 그래서 감정은 고락의 중도로 들어가는 거고 뭐 중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실질적 수행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네. 좀 거기서 다시 하는 건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은 유무중도로 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생각은 고락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지금 좌파 우파가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네. 이 양극단에 서 있는 거요. 네. 음, 이런 걸 이제 유무중도라고 그러는 거요. 네. 음, 그럴 때 생각의 양극단 어떤 형태든지 있고 없고도 생각의 양극단이잖아요. 네. 이게 생각의 양극단을 넘어서는 그 중도가 유무중도인데 그게 이제 비비상 처정이 하는 거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아홉 번 그러면 그게 여덟 번째잖아요. 네. 새끼 네 개, 무새끼 네 개니까. 그럼 이제 네. 그 위에가 아홉 번째 가면 이제 상수 멸진정이 나온다고. 네. 그러면 그 새끼 사선정은 이건 수구 느낌이니까. 네. 그다음에 무색계의 그 유무중도 비상 비비상 조정은 상. 생각이니까 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수 멸진을 한다는 거요. 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구체 재정이. 네. 요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불교 수행이 에, 예. 근데 육계 색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중생들 마음속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다 뜯어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정만 해서 들락날락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정념으로. 그래서 이 그러한 부처님의 생사를 넘나드는 것은 그걸 타파하는 거는 선정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고 네. 잘못된 우리 생각을 고쳤을 때 거기서 생사를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에서는 선정을 더 중시했다만 이 부처님의 이 생사를 넘어서기 위한 그 구체적 방법 수행으로서는 여기서는 이제 정념이 더 중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정념이 됐을 때 그거에 의한 선정을 해야지 잘못된 정념을 가지고 계속 선정만 들락날락 해봐야 네. 이미 부처님도 그 정념을 곤치기 전에 그 선정 선생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무수유 처정하고 비상 비비상 처정의 선생한테 배워봤는데 이거는 들어갔을 땐 좋은데 나와면 또 그 모양 그 꼴이다 해서 거기를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부처가 그 다음에 추구한 거는 에, 그 정념을 건드린 거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부처가. 음. 예. 그래서 그 정념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정을 넣은 거라고. 네. 수행 이게 순서로 봐도. 네. 물론 그 팔정도가 이게 순환고리로 하는 거지만 그 순서도 맞는 거요. 네. 순서로 봐도 정견이 제일 먼저 넣은 건 이유가 있는 거요. 네. 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면은 오온에서도 보면 색수상까지만 한 거거든요. 네. 구체재정은. 네네. 그럼 행식이 없잖아요. 네네. 행식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오온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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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행식일 때 처음에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오온이 뭐냐고 그랬을 때 이게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5개만 하는데 사실은 여기 60개가 있는 거예요. 오온에도 반이. 네. 왜 그러냐면 3개의 색성향 미축법이라고 하는 방이 또 있는 거야. 네. 어? 3개 네. 관련된. 네. 그다음에 수의 느낌에서도 또 색의 느낌, 음. 성의 느낌, 색성향, 향의 느낌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또 색성향 미축법이 또 있는 거야. 네네. 느낌으로써 색성향 네. 미축법이 느낌으로써 다가오는 것도 있다 이거야. 네네. 그다음에 오온에 뭐야? 상. 상이 남았죠. 네. 상에도 또 네. 색성향 미축법이 또 있는 거야. 아 네네. 그래서 그 향기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러네요. 어? 네. 어, 음. 그 촉에 의한 그 생각. 생각도 있을 거고, 법에 네. 의한 생각도 있을 거고, 다 있는 거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뭐야? 행에서도 색성향 미축법이 있는 거고, 식에 대해서도 색성향 미축법에 대한 식별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층 건물인데 옆으로 방이 12개씩 음. 있는 거예요, 한 층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 60개 방이 있다고 보는 게 더 이게 정확한 이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를 다 뜯어 고친다는 거야, 정념이라는 뜻은. 네네네. 60개 방을 네. 머리에서 만들어진 생존 개념으로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개념으로 다 이게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 예, 거기서 생로사에 대한 두려움은 거기서 나왔다고 본 거야. 이제 부처가 좀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바꿔치지 않으면 음. 이 데이터는 생로사에 대한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데 몸뚱이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그대로 놔준테 이게 선정만 들락날락 해가지고 안 되겠다. 네. 이걸 뜯어 고치는 걸로 얘기된 거고 그게 이제 정념이고 정념의 그 사념처 수행 신수신법. 네. 신은 색을 얘기하는 거요. 색을 뜯어 건조하게 색의 12개 방을. 네네. 신수는 뭐야? 수는 색 저기 뭐야. 색수상의 수랑 같네요. 수랑 같죠. 네. 어. 그다음에 또 뭐요? 이게 심법 심. 어 신법은 이게 뭐요? 상. 거기를 비슷하게 맞춰 보면 네. 굳이 얘기하면 이게 저거란 말이에요. 상행, 예예. 응? 네. 상과 행. 응, 를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신수신법 법은 네. 원래 우리 의식의 대상이 법이잖아요. 불교로 얘기하면. 네. 어? 네. 네이처의 의식이 네. 바깥에 게 뭐야 색성형 미축 법이잖아요. 네. 의식이 법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식별하는 거라고 결국은. 네. 그래서 신수신법이라고 나온 건데 그게 결국은 색수상 행식을 또 얘기한 거야. 그게 신수신법이. 응? 음. 법이 식이다. 보고 볼 수 있다. 법이라는 거는 식별하는 거잖아요. 아 예. 의식의 대상이라는 건 뭐야? 식별하는 거지. 네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아버지가 긴갑돌인데 그게 나의 아버지야. 네. 그럼 긴갑돌 씨나 나의 아버지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네네.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기존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그 선정에 의한 깨달음. 네. 그다음에 또 이목구도 보면은 그걸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60가지 방을. 네네네. 예? 네. 뭔가 갑자기 뭔가 휙 변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는. 네. 그래서 이게 정념이라는 것이 왜 이게 곤초져야 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 중생의 삶이 지금 다 잘못된 기억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둔 채 뭐 다른 거를 하기 바라는 거는 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1등 하기 위해서 컨닝하는 방법만 연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 응? 내 실력은 못 키웠다 이거죠? 안 키우고 자꾸 엉뚱한 방법만 하는 거예요. 음. 아주 얘는 극단적으로 들어야지 빨리 이해가 된다니까. 네.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정념을 통해서 이 60가지 방을 다 이렇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방으로 바꿔 놓질 않고 네. 생존의 바탕을 둔 네. 재능을 두고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야. 갑자기 뭔가 확 변하기를. 안에서 별빛이 확 빛나기를. 네. 광채가 확 빛나기를.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얘기하는 거는. 음. 응? 그래 놓고 그냥 활활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된 수행의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부처는? 글쎄요. 근데 뭐 또 인제 또 우리도 대한민국이니까 너무 또 그렇게 또 뭔가 있으니까 또 역사는 흘러왔을 거 아니에요. 육조 네. 해능부터 그렇죠. 달마 선사로부터.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깨달음이 거의 임계치에 왔던 사람들, 그러니깐 음. 각 분야의 재능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음악을 유달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 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인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듯이 이 깨달음이 거의 임박한 천재들한테 통하는 거지 네네. 이 우리같이 이게 우매한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는 안 통하고 네.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방법은. 이 10개를 네. 안다는 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임계치에 다 달았기 때문에 척하면 탁 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인 거고요. 네. 우리는 10개를 가르쳐 줘도 1개를 알까 말까 한 사람한테 그게 되겠냐고. 네. 10개 가르쳐 주면 11개를 까먹어. 예. 솔직히 얘기하면. 네. 뭘 하겠냐고. 그러니깐 처음부터 이게 중생에 이게 들어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거든요. 그 유기처의 명색이. 네. 유기처는 하드웨어고 명색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네. 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지 무슨 뭐 컴퓨터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어요? 네. 컴퓨터가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바깥의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지가 막 움직여? 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네. 자, 인제 요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인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라고 하는 10회 이상 뭐 에필로그까지 하면서 했던 부분은 요렇게 인제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색수상을 얘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상수 멸진전까지 인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면 인제 행식이 남은 거야, 오온에서. 네. 음. 그런데 이게 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요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행은 행동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행동하는 거는 의 행동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죠. 의도를 내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더 근원적인 거는 의도고요. 그것이 바깥에 드러나는 게 신구이 삼업인 거야. 네. 근데도 인제 구업과 인제 신업은 인제 바깥으로 드러난 거고요. 네. 어. 의업은 내면화된 운동인 거예요. 네. 내면화된 운동. 그래서 의와 행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의도가 있어야지 행하죠. 네. 예.
그래서 바깥에 드러나는 거와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인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가끔 우리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뭘 했어.' 할 때 있잖아요. 예. 그 나도 모르게라는 것도 내가 못 인식해서 그렇지 내 안에 의가 발동한 거로 봐야겠네요. 인제 그래서 인제 그 기존에 있었던 예. 우리 그 명색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표면 인식에서는 의를 냈다고 못 느꼈지만 네. 이미 무의식화된 명색의 작동으로 의가 나온 거군요. 무의식화된 의가 나온 거죠, 무의식. 예예예. 아 예예. 네 예예.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했다고 그러지만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왼발 오른발 하면서 이렇게 의지를 내서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거의가 무의식화된 행동이네요, 일상생활에서 맨날 하는 건. 예, 밥 먹는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다 숟가락 들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네. 입으로 오기까지도. 네네. 입으로 오면요 또 이걸 입안에서 씹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혓바닥 한번 깨물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혓바닥이 왜 깨물리는 거냐면 이 혀가 계속 이게 음식물을 이렇게 안에서 돌려주거든요, 그렇죠. 골고루 씹히게. 맞아요. 그러다가 이빨이 다치기 전에 혀를 빼야 되는데 무의식 세계에서 네. 이게 이 이빨이 너무 빨리 다쳤거나 네. 혀가 좀 늦게 빠진 거야. 그러면 네네네. 이게 혀끝이 탁 물리는 거라고. 그럼 아야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이 혓바닥을 물리기 전까지는 내 혀가 음. 그렇게 음식물을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막 골고루 씹히게끔 한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맞아요. "야 이빨 내려가니까 혓바닥 빼." 이러면서 우리가 밥 먹나요? 진짜 맞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이 내면화된 의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요. 앞으로 혀 깨물릴 때 내면화된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의식이요. 네네네. 음. 예. 그 어어.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행은 의도라는 걸 알면 돼요, 의도. 의도. 네. 의도인데 그러면 이 의도라는 거가 이게 색수상 이 그 이 여무유께서 색을 떨치고 사념청정 고락중도로 인해서 그 저기 뭐야 수를 떨치고 네. 유무중두에 의해서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유무중두에 의해서 상. 무색계를 네. 떨쳐내서 네. 그다음에 상수가 멸증이 되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멸진시키나. 네. 예. 그거를 뭐 15일 동안 뭐 들어가서 "나 15 일에 깨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를 끊임없이 해서 없애는 거요. 끊임없이. 네. 예예. 하면서 없애는 거요. 예? 예. 예. 12연기에 보세요. 그게 보면은 계속 뺑뺑이 12연기가 계속 뺑뺑이 돌면서 계속 그게 유로 쌓이잖아요, 촉수해치 네. 유에서. 네네네. 촉수해치 유는 과거의 명생 육과 또 결합이 돼서 네. 또 돌다가 또 마무리되면 유가 되고 유가 다시 또 명생 육입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촉수의 애치가 시작될 때 또 그것이 참고가 돼서 하다가 또 새로운 유가 생기고 하면서 계속 이게 증장을 하잖아요. 네. 증장. 네. 그래서 이것이 다 공한 것이라거나 하는 깨달음은 돈오로 할 수 있는 거야, 돈오. 네. 어. 갑자기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처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네.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예. 예예예. 이렇게 되면은 수행 방법이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기가 계속
진일보하고 있는 그런 매일매일 바뀌는 새로워지는 자기도 발견하고요. 수행자들이. 네네. 지금처럼 하면 30년간 동안과 하한가 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 모양 그 꼴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불교 교류만 점점 빠삭해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네. 음. 그것도 정식 부처님에 대한 교리 빠삭하면 이게 명색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목구에 대한 화두 잡는 법만 빠삭해져 가지고 지식으로. 예. 그런다고 명색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음. 그래서 그거 명색이 번뇌 망상이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이렇게 딱 했을 때 뭘 없앴냐? 번뇌 망상 없앤다. 아이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명색을 없앤다 할 때 이게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오는 거지. 네. 어. 돈을 벌겠다. 가난이 싫다. 그래 돈 벌립니까? 번뇌 아니요. 망상 없애겠다는 거는 내가 가난하니까 돈 벌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하다못해 리어카라도 끌어야지 뭔가 좀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리어카 어. 끄는 게 명색 없애는 거요. 네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인제 여기서 행이 의도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깨닫기 전에는 행에 수상이 따라붙어. 상수가. 아 네. 명색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네. 수에 뭐가 따라붙어요? 감정. 색성향 미축법. 상에 색성향 백성향 미축법. 미쳤고. 이런 것이 따라붙어. 그런데 우리는 정작 행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요. 네. 인지하지 못하고 저기 하는 거라고. 우리가 감정만 특히 더 늦게 생각하고 상수만 느끼는 거라고. 아 행은 그쵸. 행은 인식이 잘 안 되죠. 예. 우리가 걸음 걸을 때도 다 그게 네. 행이 다 작동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네네. 작동하는 거고. 네네. 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 신경 쓰면서 말을 어떻게 해요? 네. 내용에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 판에. 예. 행은 밑에 깔리는 거라고 자동으로. 네. 어. 어. 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것이 선주체라고도 그래요. 뇌과학적으로는. 무슨 채요? 선주체. 선조체요? 예예예예예. 우리 와 무의식에 처음 행동하는 거. 네. 네네네네. 하여튼 뭐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는 또 그 행의 물리적인 기관이고. 아 기저핵의 한 영역이군요. 그렇죠. 어. 음. 어어. 근데 여기서 부처가 얘기하는 명색이라는 거는 네. 그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시신경 관련된 거, 청각 관련된 뭐 이런 것도 물리적인 것도 관련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생각과 감정까지 다 포함하는 거요. 네네네. 뇌과학 플러스요. 아시겠죠? 예. 네. 이런 걸 선생님 알면서 이제 뇌과학을 알면 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 없지만 여기에는 그 현대 과학이 못 밝히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뇌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뇌와. 근데 보이지 않는 뇌는 그냥 이렇게 우리 뇌에 똑같이 생긴 뇌가 아니고 우주 의식과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지. 선생님 선조체가 음, 행이 딱 맞네요. 음, 자발적인 움직임의 선택과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음, 딱 그거네요. 음. 그래서 음. 이거 이해하는 방법은 선주가 그, 예. 그, 임진왜란이 나자마자 저 의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잽싸게. 네. 그런데 지금 역사라는 건 참 또 뭐 그게 본인이 아니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네. 선조는 겁쟁이라서 도망간 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임진왜란을 이기게끔 하는 그 하나의 또 요소가 됐다고도 보는 거예요. 네. 일본 애들은 싸울 때 안 도망가고 그 성을 지키다 네. 지키면 이기는 거고 못 지키면 그 성으로 쳐들어온 놈한테 항복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부산에서 한양으로 빨리 들어온 거는 왕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지 도망간다고 생각을 못 한 거야. 오. 지네들 싸우는 식으로. 오. 네. 허를 찔렀군요, 선조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냥 한양만 빨리 그냥 왕만 잡으면 예예예. 그냥 이 조선은 떨어지는 거다, 자기네들한테. 네. 일본은 그렇게 싸웠다고. 사무라이 문화는 싸움이라는 게 도망가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자기네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선주가 저 의주로 도망가 버린다고. 네. 얘네들 이런 것도 있나? 이때 깨달은 거예요.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그러고 네. 서울을 점령했는데도 서울만 한양만 점령했지 다른 데서 항복을 안 해. 네. 자기네들은 안 그렇거든. 음.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이렇게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네. 조선을 치는데 조선의 싸움의 게임의 법칙을 자기네들 법칙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왔군요. 그렇지. 그래서 한양만 치고 그러면 그냥 음. 한양은 조선은 그냥 자기 걸로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를 막 진짜 짓밟으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한양만 들어온 거라고 처음에. 네. 그냥 한양만 그냥 점령하면 끝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네들 성주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주. 그렇군요. 그런 멘트들이 보여요. 뭐 왕을 잡아라." 뭐 음, 이런. 음, 음, 음. 음. 어. 그래서 그때 한양이 버티고 나는 조선과 함께 명을 뭐 같이 하겠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힘들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어차피 그때는 일본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은 이미. 그쵸. 군사력으로는 이미. 예, 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거기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냥 그래서 한양에 도착한 일본인들 보면 제대로 걷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막 무리해서 들어와가지고 다 쩔뚝이가 되고 막 신발도 다 닳고 막 네. 또 의주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체력장 할 때 네. 1km씩 달렸나요? 저는 1km, 여자는 800m 뛰었어요, 중3 때. 하여튼 800m든 1km든 뛰었잖아. 남자는 1km. 예.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진짜. 뛰고 나면 다 쓰러져, 그때도. 맞아요. 그런데 1km 또 뛰라고 또 뛰라고 그래 봐. 예, 집에 그런 가요, 거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집에 가야지, 그럼. 예, 그렇죠. 그럼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돼. 죽으면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패닉이 온 거예요, 일본 애들이 거기서. 어. 이거 정확히, 예, 예, 예. 그래서 뭐 선조 의지로 도망가고 막 뭐라 그러는데요. 물론 네. 그게 전략적인 거로 그렇게 했으면 훌륭한 그쵸. 왕인데, 그 전략도 아니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랬지만 어쨌든 소 뒷발로 생기를 잡은 거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피해도 줄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한양을 지키고 있어봐요. 그냥 또 충직한 백성들이 왕이 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막 엄청나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그렇죠. 예? 음. 다 죽었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성군도 되고 패군도 그러니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건 전략적인 판단이었으면 그건 위대한 성군이지, 선조가. 네. 치수화시키고 백성들 피해도 시간 벌고 명군을 끌어들여서 그때부터 싸움을 진짜 해보자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네. 도망갔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압록강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아, 아이고. 그러니까 신하가 너 압록강 넘어가면 끝이다. 너는 이제 왕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이게 그냥 평민인 거고 음. 어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도 그냥 왕자리 버리고 도망가라. 평민으로. 네. 굳이 압록강 넘어갈 필요 없다. 네. 이랬어요, 실지가. 그게 나와요, 그게. 네. 그 정도 되면 신하도 이제 악이 바친 거예요, 사실은. 왕조시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조가 야, 저런 나쁜 놈 저놈을 쳐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음. 왕권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시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한 신하를 불러놓고 아이고. 이게 선조예요. 그러니까 선조도 불쌍한 아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짠하다. 짠하다니까. 아유,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런 거. 아유,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자기 목숨을 피해서 간 거지 무슨 뭐 그런 거 음. 아니에요. 근데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네네. 예. 거기 또 이제 바다 육지에서는 최대의 그 공로자가 선조고요. 네. 어? 권율이 아니고요. 시간을 번 거죠, 시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율은 전투에서 이긴 거고요. 예, 예. 선조는 전략에서 이긴 거고. 본의 아닌 전략.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최고의 영웅은 배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보다 더 훌륭한. 아, 배설. 배설이 네. 그 이순신이 이제 하도 공을 하니까 역사는 항상 네. 빛과 그림자 두 명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뭐 이순신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야? 원균? 원균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뒷담화를 잘하니까 네.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순신을 이제 그 한양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가 이제 뭐 삼도 뭐 무슨 통제사인가 뭐 수군 통제사가 됐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아직도 희자되는 게 있어요. 내가 삼제수군 통제사가 된 것보다 네. 이순신을 이겼다는 게 난 더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로. 야, 진짜 인간적으로 적나라하게 자기 마음을 다 표현했네요. 욕망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맞아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제로를 지향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구절 저도 읽은 기억나요. 그때도 그랬는데 소름이 좀 돋는 것 같아요. 자, 와. 그래가지고 이게 네. 7천년인가 거기서 그냥 네. 그 조선 수군이 그냥 싹 다 죽어버린다고. 네. 본인도 도망가다가 죽고. 네. 이 시체도 못 찾았어, 그 사람은. 거기 시체 어. 없어요. 감요에 지금 내려오는 거. 어머, 네. 근데 그때 배설이라는 그 장수가 있었는데, 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인데 막 정부에서 싸우려니까 싸웠단 말이에요. 네.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장으로 있는 배가 12척이 있었어. 네. 그 배를 가지고 도망을 가. 네. 저 전라도 쪽으로. 아유, 참. 그래가지고 그 배 12척만 남은 거야. 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기 남아. 이순신이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원균이 죽고 그랬으니까 선조가 이제 다시 이순신을 또 내려보내잖아요. 예. 12척뿐이 없는 12척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순신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도 없는 그 삼제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럴 적에 이제 그 배설이가 나타나서 12척을 바치는 거라고. 그때 병사 120명도 배설이 데리고 갔었대요. 당연히 배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배를 모를. 그렇게 갔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 12척을 가지고 명량해전을 이룬 캐거를 이순신이 하는 거요. 그러네요. 딱 선조가 한 거랑 배설이 한 일이 같네요. 그래서 그 수군에서 최고의 네. 그 공을 세운 사람은 배설이요. 이순신은 그 12척 없었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배설이 웃기는 게, 근데 또 자기가 볼 때는 또 또라이가 또 한 명 있는 거야, 이순신. 원균이도 또라이지만. 그렇죠. 12척을 가지고 300 몇 척을 싸우겠다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얘는 되게 리즈너블한 사람이요. 그렇죠. 이순신은 리즈너블 하면서도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무리한 것도 할 수밖에 없다. 내 목숨을 바쳐서. 네.
그 상황을 몰라서 무리로 뛰어든 게 아니고 무리수를 네. 둘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배설은 그 무리수는 다 배설을 해버려. 네. 그리고 그, 리즈너블 한 것만 튕겨.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서 또 도망가. 네. 어? 명량해전 앞두고도 또 도망가. 또 도망가요. 그러더라고요, 어, 영화에서. 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잡혀서 죽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우스갯소리요. 이것도 진짜라고 어디 가서 가수 명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하지 말고 네, 네. 맨날 명상 얘기하면 짜증나서 살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진리 네. 얘기만 계속하면 질린다니까. 그래서 진리요. 가끔 이런 역사 스페셜도 들었지. 그래서 수군에서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훌륭했다는 말은 안 해요. 아, 네. 그 도망간 거지만 네. 전략적으로 도망갔다면 엄청난 거지 이거는. 근데 그냥 아니요. 이게 지는 싸움에 내가 왜 이게 개죽음을 당하냐 해서 도망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수군에서 제일 잘한 거는 결과적으로 네. 원인을 따지지 말고 결과만 따지가지고 네. 배설이고 어, 육상에서는 육지의 육상의 싸움에서는 제일 그 전략적으로 훌륭한 선택을 했던 사람은 선조고 네. 냅다 도망간 거. 그래 일본 놈들이 한양에 도착해서 그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네. 한약만 먹으면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탈했겠네요. 허탈. 그건 나는 그거 진짜 우리가 1km 뛰고 난 다음에 1km 더 뛰라는 거와 같았다고 봐요. 네. 1km만 뛰면 나 쉰다 해가지고 그냥 500m부터 이미 지쳐 있었던데 500m를 더 뛴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탁 낙고로 가자. 일어나 또 1km 또 뛰어 하면 날 죽여줘 차라리 그러지. 그런 네. 심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 그 형색을 보면 네. 신발도 제대로 신은 놈도 없고 다 쩔뚝이들이고 다 그냥 막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몇십 분이 안 걸렸어요. 걸어서 그 중부장하고. 아. 얼마나 군사들을 밀어붙였길래. 예. 그러니까 아주 뭐 다 그냥 쩔뚝쩔뚝하고 음. 다녔다는 거요. 네. 자, 그렇게 지켜온 우리나라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네. 어쨌든 지구에선 그래도 나라가 편안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지. 나라가 전쟁 나고 그러면 수행도 제대로 되겠냐고. 그쵸. 예, 그래서 국태민안을 기원하자 이거요. 네네. 자, 이제 재미가 너무 흘러가면 또 진리가 이제 우니까 이제 진리 네. 이제 또 진리로 넘어갑시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옛날에는 그 행에다가 수상이 따라붙었거든 상수가 내 네. 생각과 느낌이 의도에. 네. 지금은 그 구차재정 그 선정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미 이제 9번 차제에서 이제 상수가 멸진됐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멸진됐어야 하는 거 이전 걸 들어보시고. 네. 어. 그러면 지금은 상수가 없는 행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해탈인 거예요. 네. 내가 행이 아무 데를 막 돌아다니고 뭐 난리 먹구석을 떨어도 상수가 달라붙질 않아. 네. 이미 멸진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수에서 해방되고 탈출했다 해서 뭐 행이 예. 그래서 그거를 자유라고 그러는 거야. 더 적극적인 말로 하면. 네. 그 상태를 얘기하면 해탈이고. 네. 근데 뭐에서 해방되고 탈출했느냐? 상수. 수. 예. 상수라는 것은 잘못된 기억인 거요.
잘못된 기억은 거기서 나오는 건 탐진치요. 네. 이렇게 해서 해야지 탐진치 따로 있고 상수 따로 있고 상수 멸진적 따로 있고 해탈 따로 있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가 연결이 안 돼, 불교가. 네. 어, 어. 저기 뭐 대도가 누구예요? 조 누구요? 조두형? 하여튼 뭐 조 조, 누구라고 합시다. 이름이 누구야 그냥 조 누구. 네, 조 누구나 대도나 다른 거요? 같은 거요? 같아요. 명색이나 탐진치나 네, 네,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그 사념처가 조세명? 돼가지 조세형인가 그럴 거요. 네, 예. 저기 뭐야 정정으로 이제 다 그게 바뀌어져서 예, 오법은으로 바뀌면 그건 다른 얘기고. 네, 자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좀 보세요. 상과 수를 멸진시켜 보세요. 네. 멸진 없어요. 없지요. 네, 이게 가슴에서 하는 사람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의도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는 게. 네, 그-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탈은 행까지 없애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그렇지만 밑에 걸그적거리던 감정과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게 해탈인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럼 이 행은 무엇에 따라 작동하나라는 궁금증이 살짝 들지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실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생명인가? 예, 하여튼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예, 우리가 그것을 규명하든 못하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네, 넘어갈게요. 어. 생각도 그거는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요. 있는 네, 걸 없애는 거지. 네. 뭐 생각을 우리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우리가 있으라고 언제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지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런 거죠. 예, 예. 어, 그런 거요. 자,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 해탈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탈을 무조건 그냥 해탈 하지 마시고 네. 선정에 의해서 선정이라는 거는 오온을 바꿔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색수상 행식을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 네. 하나씩 하나씩. 예, 색은 뭐야 여모이육해서 없애는 거고 네, 욕계는 네, 색계는 뭐야 고락중들에서 없애는 거고 네. 산전천전. 구색계는 유무중들에서 없애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 상수멸진정 생각과 네, 감정을 멸진시킨 거고 네, 그럼 아직 오온에서 행이 남아 있잖아요. 네, 얘를 없애려고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네, 이전까지는 구차적 밑에서는 네, 네,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이게 우리를 감옥으로 몰아넣는 거는 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행에 달라붙었던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수 때문에. 네. 하다못해 상까지는 냅두더라도 수만 안 달라붙어도 괜찮아. 네, 감정만 안 달라붙어도. 맞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상수까지 멸진할 수 있거든. 상과 수 엔드. 네, 근데 일단 감정만 없애도 살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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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는 기면 이제 상까지 없애라고. 그거 없애는 건 문제 아니니까. 네. 가슴에서는. 음, 이렇게 가슴 잘난 체를 하는데도 그럼 나도 해봐야지 생각을 해야지. 내 절에서 내가 하기 싫다니까 이렇게 또 애국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음, 아유, 진짜. 자 그래서 네, 네. 지금 하시는 분이 나랑 같은 동업자가 아니요. 이분이요 아니면 칼같이 나를 칠 사람이요. 나랑 항상 진검승부하는 거요. 이 사람이 뭐 온정주의가 아니요. 지금 뭐 오래 하니까 뭐 같이 동업자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요. 내가 네, 말 한마디 하면 밤새도록 틀린 거 찾으려고
밤새도록 검색해서 눈이 그 다음날 빨개질 때까지 이 책 저 책 불교책 다 뒤져보는 사람이요. 그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응. 네. 그건 공동 사기범이 아니에요. 네. 치열한 예. 근데 예, 본인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탈이고 그래서 자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 색수상 행시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식은 거기가 이제 열반인 거야. 네. 열반 나기 그 식의 자리요. 네. 음. 그럼 색수상 행식에서 무색계까지가 상까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거를 다 없앤 거를 이제 상수멸진정이라고 해서 구체재정에서 차제를 더 하나 둔 거고, 네. 위에 올라가면 해탈직견, 열반 낙이 나오잖아요. 네. 네, 해탈직견은 그거는 행이고, 열반 낙은 게 식인 거예요. 네. 자리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행에 대해서 상수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거는 그 해탈이라는 거 분명히 이론적인 게 아니고 아셨죠? 네. 행을 막 굴려봐도 얘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림이 없잖아요. 네. 이게 불교는 걸림이 없는 대자유를 획득하는 거예요. 네. 어? 어. 자, 그래서 그 그런데 걸림이 없는 걸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차피 불교는 우리 내면의 그 명촉에 의한 음. 수행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걸림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걸림이 없으면 없는 거지. 걸림이 있으면 걸림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상수가 있는 한 걸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상수는 이원성의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성을 획득을 못한 지식들이에요. 네. 그래서 불교가 이 상수 멸진정 이전까지는 이원성, 양극성의 지식을 일원성 지식으로 전부 바꾸는 작업이요. 네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일원성은. 네네. 이원성은 색이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공은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면에서 이렇게 증득을 하면 그럼 내가 이제 해탈을 했다는 지견이 생기죠. 네. 맞습니까? 네, 알죠, 자기가. 그럼 이 지견이 어디서 나온 거야? 식에서 나온 거야. 네. 식에서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롭다는 걸 안다고. 네. 그럼 부처가 그럼 식을 요놈을 남겨두겠어요? 안 남겨두겠어요? 부처 성격에. 남겨둘 리가 없죠. 어. 있는 건 다 잡아 없애는 게 부처님이요. 예. 이 부처라는 거는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부처가 그런 뜻은 아닌데. 네네네. 처자에다 아니 붙자. 네네네. 머물 곳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네. 없앨수록 더 자유로운 거예요. 네. 그게 진정한 또 내가 머물 곳이요. 머물 곳이 없는 곳이. 네. 불교는 이게 이원성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말은 할 수 있죠. 머물 수 없는 것이 그게 진짜 머물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 불교는 말이 되면 그거는 새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계. 육계. 예. 육계 새끼 무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해탈지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상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해탈지견이 있으면 이놈 또 아는 놈이 있네. 뭔가 분별하는 놈이 있네. 식별하는 놈이 있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해탈했다고 식별하는 놈이 있네. 이제 그놈을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식별하는 놈이 이 자유를 그러니까 식은 이 행에서 벌어지는 해탈을 얘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체험해 볼 때 안에서. 예예. 응. 그럼 뭐 행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림이 없어서 자유롭다 할 때 그때 그럼 식이 없어진 거요? 아 그럼 아니지. 식은 항상 자유롭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식이 있는 거요. 예예. 그러니까 그거 아는 거는 이게 우리를 구속하지를 않는다고. 우리를 구속하는 거는 상수야, 상수. 네네. 응? 네네. 예.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인제 우리 가서 식을 지우는 거요. 네. 응, 식을 지워. 그러면 이제 식도 사라져. 그러면 식이 없어진 게 열반인 거고요. 네. 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인제 나타나는 게 있어. 그게 인제 락. 낙이 나타나. 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이렇게 텅 비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우리 존재의 본래 모습인 낙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또 사자성어로 이고등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고등락하니까 뭐 고통은 없애고 생활 속에서 잔잔한 즐거움이라도 그냥 불교를 믿고서 그냥 이렇게 자식들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낙을 취하는 게 이고등,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열반 낙을 얘기하는 거야. 이고등락에서 낙은. 네. 아시겠죠? 어. 네. 그러면 지복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머리에서 하니까 머리에서 이게 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머리에서 낙이 와요? 네. 응. 이런 거라고. 오는 거라고 그냥. 열반낙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네. 아니요. 불교는 성문으로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전에 그 열반랑 맛보기 했었잖아요, 어, 선생님.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대로 설명으로도 가능한 거라고, 네. 성문으로. 네. 그대로 돼요. 어, 어. 독학은 참, 참 뜻은 훌륭한데 무식한 거요. 그 부처도 처음엔 독학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호를 하는데, 네. 부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한 60년 고행해보세요, 그러면 되나? 혼자서. 그 길을 냈으면, 고속도로를 냈으면 그냥 부산 가는데 고속도로 가면 되지. 나는 그래도 옛날에 다니던 소달구지 물고 갈 거야. 가보세요. 그런데 부처가 낸 길은 성문이란 말이에요, 성문. 네. 듣는 거, 듣고 깨우치는 거요, 그냥. 그런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낙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다 지워진 곳에서 이렇게 낙이 나오잖아요. 네. 음. 이게 지금 그러면 제 뇌에서 어떤 그 호르몬도 나오는 건가요? 당연히 상위체에서 즐거움이 그쵸. 나오면 하위체에 이게 물질적인 호르몬도 나와서 음. 이걸 이제 넥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노수라고 그러고. 네. 뭐 하늘에서 감노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빗물 먹어봤더니 설탕물 같아. 그게 감노수가 아니고 그거 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네네네. 우리 뇌 속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요. 네. 그러면 이제 감노수들이 우리 신경들을 다 곤쳐요. 네. 그전에는 전부 이게 스트레스성 관련된 호르몬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아, 그, 잘못된 명색에 의해서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경안이 되고 기복이 느껴지고 이러면 우리가 수행을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복도 알아차리는 지복이지 뭐 그냥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뭐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거 그건 지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 네. 정신줄 놓은 거지. 아 예예.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네. 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채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 할 때 이제 1단계는 12연계에 의해서 네. 12연계 이제 명색과 유깁을 팔정도에서 이제 정념을 통해서 바른 기억으로 바꿔놓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오치온을 이제 오보문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있잖아요. 정년 다음에 정정.
네. 거기서 이제 상수멸진점까지 올라간다고.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에, 그 행으로 올라가서 이제 불교의 목표는 해탈이잖아요. 네. 해탈하고 그다음에 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 존재의 원래 고향인 에, 행복, 지복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존재가 지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어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곳에 어떻게든지 가서 죽듯이 네.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도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원이. 네. 그런데 이제 잘못된 명색으로 행복을 찾으려니까 권력, 명예, 돈 이런 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네. 어쨌든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어 그거는 이렇게 우리 존재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요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냐? 근데 그거 찾는 거를 잘못된 길로 가냐 할 때 바른 길이라고 해서 부처의 자존감이 들어가 있는 말이 바를 정자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수행법은. 네. 이 자기 수행법 아니면 못 찾아간다는 약간 그런 부처만의 그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팔정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를 정자가. 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찾는다 이거야. 네. 불교든 아니든 네. 무교든 기독교든. 네. 근데 미안하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바른 길은 나뿐이 없다. 네. 음. 그래서 바를 정자를 써서 팔정도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염도 정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 니네들 지금 그 잘못된 염을 고치지 않고 네. 수행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염을 네. 바꿔라. 바른 염으로. 예. 어. 니네들은 그 무명염이다. 네. 명염이 아니고 명염이나 정염이나 같은 거죠. 네네. 그런 어떤 그 불교의 바를 정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가슴에서는 나머지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 지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 네. 근데 두 군데 더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복을 느낀다는 게 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불교에서 지금 한 거는 이제 이걸 알면 지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없이 지복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정념을 안 들여놓고 네. 그냥 염 자체는 막 이원성 세계에서 뒤죽박죽 막 자기 살아온 개똥 철학도 들어가 있고 뭐 누구한테 뭐 허경영이한테 들은 막 그런 또 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공자한테 배운 것도 막 들어가 있고 예. 예. 어 자기가 존경하는 뭐 저 큰 삼촌한테 들은 말도 있고 네. 어 자기가 존경하는 뭐 국사 선생한테 들은 것도 있고 네. 뭐 토인비 책 읽다가 그냥 뭐 깜빡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훌륭한 글이 있나 해서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네네. 그게 우리의 근원의 행복으로 끌어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부채에 자기 음. 나름대로 금지가 있는 거예요. 바를 네. 네. 정자에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바를 정자 아닌 표현이 뭐냐면 무상정등각이라고 또 한번 긍지를 나타낸 음. 거예요. 네. 응? 네. 무상이다 이거요. 네. 근데 약간 허풍서니까 야 이게 의의 없는 깨달음이면 아유 저분 또 허풍 떤다 그러겠죠. 잉? 네. 하여튼 지게 채굴해 뭐 그러면서 네. 근데 부처가 했으니까 그분이 무상이면 이건 진짜 무상이다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네. 응? 어, 음. 그쵸. 그랬을 적에 기독교에서도 뭐 하나님한테 뭐 성령 감화돼서 지복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또 깨어나면 부처처럼 똑같은 거 된 거라고. 그 무수히 처정하고 비상비비상 처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매장 도루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반복이라고. 네. 그래서
부처는 들어가는 근육만 있지 나오는 근육 없다고 그랬거든. 네. 근데 무수히 초정하고 비상 비비상 초정은 어떤 거예요? 들어가는 근육도 있고 도로 또 나오는 근육도 있어. 네. 원위치는. 네네. 근데 이 정념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게 정념이 잘못 그것을 안 고치고 그냥 그 명색에 온갖 잘못된 염이 기억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선정만 들락날락 하면은 그거는 저기 뭐야 부처가 2600년 전에 깨달은 이제 그 무수히 초정 그런 경우고요. 네. 이 그 정념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로 되면 이제 오버분으로 바뀌어요. 네. 아시겠죠? 네. 오버분이나 12입조나 같은 말이야. 5법원하고 12입처하고요? 예, 그게 매트릭스 가로 세로로 보면 돼. 네. 아까 보면 오온에 네. 12개씩 하면 60개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걸 12입조로 봐도 맞는 거고 60개 방을. 네. 예, 오온으로 봐도 맞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보기 설명하는 목적에 따라서 12입처라고도 할 수 있고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12입처를 저기 뭐야 잘못된 기억을 정념 바른 기억으로 바꾸는 게 수행인 거고요. 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면 오치온을 오버분으로 바꾼다는 게 그 똑같은 말이 앞에서 얘기한 말이나. 네. 음. 어. 그래서 오버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건 다 이해를 한다고. 기존 저기에서도 대승을 공부하신 분들도. 그럼 네. 오버분을 어떻게 바꾸느냐 했을 때, 야, 그건 정념을 바꾸는 거야. 오온에 있는 그 잘못된 기억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각 색수상 행식 단계마다 그 안에는 색상량 미주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한 층에 12개 방식. 네. 이걸 다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그래서 오버분이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보세요. 오버분 해보세요. 말에 5법원. 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네. 열반락을 기억하면은 그것도 바른 기억이에요. 인정? 네. 그럼 오버분 하면 바로 열반락으로 들어간다고요. 5법원. 음, 음. 음, 네. 음. 오치훈 해보세요. 바로 밑으로 떨어져요. 오치원. 바로 떨어져요. 네. 오버분 해보세요. 5법원. 바로 전체성으로 희귀한다고요. 음. 전체성이라는 게 낙이요. 지복. 네네. 다른 데서 얘기하면 지복, 불교에서는 락. 네. 음, 아시겠죠? 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처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는 것은 이제 그 색수상에서 이제 곤친 거고요. 네. 오늘은 거기다가 나머지 두 개 행식을 해서 오온을 더 오버분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이제 결국 낙으로 열반 낙으로 결론 짓는 무한한 그 지복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복은 뭐 불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을. 네. 아는데 이제 불교에서 차이는 불교는 이렇게 이제 정념을 통해서 염을 다 곤쳐서 이 지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나오진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고요. 네. 다른 데서는 명색을 안 곤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부처가 무술처전 들어갈 때 명색 곤치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나오니까 또 옛날 명색이 잘못된 기억이 또 작동하잖아요. 그대로. 네네네. 불교. 그래서 음. 다른 수행을 해도 지복은 얻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불교보다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 그 기독교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땅에 구르면서 막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막 네. 그분 분명히 그때 지복 느낄 것 같아. 예. 어? 근데 그런데 깨어나면 또 돈 쉬고 앉아 있다니까. 뭐 돈 쉰다는 게 돈을 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잔머리 굴린다고. 네네. 어?
예. 또 누구한테 화환 보낼 때 뭐 돈 쉬다가 주무세요 이런 거 화환 보내고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예. 예. 자, 오늘 이것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결론은 가슴 명상입니다. 네네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툭툭툭툭 낚아채는 게 전부 가슴에서 낚아채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가슴 명상을 하면 이제 머리에 또 가슴화가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머리가 이제 일원성으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걸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원성 기능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가슴 명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일원성 머리. 네. 수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고차는 저차를 포함한다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요. 네네. 음. 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